나는 매일 수많은 남성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마주하는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윤리와 이성, 그리고 메스. 그것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차트 한 장이 나의 45년 삶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차트에 적힌 이름은 내 언니의 남편. 새벽 6시 대학병원 비뇨기과 진료실은 차가운 조명 아래 고요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청소차의 미약한 소리만이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깼다. 김선아, 대학병원 비뇨기과 부교수, 45세. 사람들은 그녀를 빙벽의 칼날이라 불렀다. 완벽한 진단, 빈틈없는 수술. 그녀의 냉철함은 환자들에게는 신뢰였고 후배들에게는 두려움이었다. 10년 전 이혼 후 그녀의 삶은 병원과 고독이라는 두 단어로만 요약되었다. 집의 거실은 병원의 복도처럼 넓고 차가웠다. 그녀는 매일 새벽 그 고독한 공간을 벗어나 병원의 차가운 익숙함 속으로 스스로를 던져 넣었다. 가운을 입고 거울을 봤다.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조금의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눈빛. 스스로를 냉철하고 객관적이라 믿었지만 거울 속 주름은 세월과 외로움을 감출 수 없었다. 45세. 아직은 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생명력의 건조함은 그녀의 심장 박동까지 무디게 만들었다. 정은 간호사가 VIP 검진 환자 명단을 가져왔다. 원장님, 오늘 오전 VIP 진료 명단입니다. 특히 세 번째 분은 그룹 H건설 임원이라 병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어요. 선아는 무심하게 명단을 훑었다. 그녀에게 환자는 오직 질병 그 자체였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차트 스크린을 넘겼다. 이재성, 55세, 양성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세 번째 이름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박진호, 50세, 주소 해외 건설 현장 인근. 심장이 쿵 하고 단 한 번 격렬하게 울렸다. 선아는 10년 전 이혼 후 3년 전 언니의 장례식 이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통제 불가능한 본능적인 떨림을 느꼈다. 설마 그 사람일까? 3년 전 언니의 장례식. 슬픔 속에서 허무하게 초라했던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해외에서 일한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었을 뿐 연락은 완전히 끊겼던 사람. 나의 형부, 언니의 남편. 그 이름은 나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20년 의사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나의 세계가 이름 석자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환자는 질병이라던 나의 신조는 그 순간 형부라는 가족의 금기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선아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간호사에게 물었다. 박진호 씨, 인적 사항이 어떻게 되죠? 초진이신가요? 네, 부교수님. 50대 초반. 전립선 통증과 배뇨 장애로 오셨어요. 처음 오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50대 초반. 증상 일치. 해외 건설 현장. 모든 정황이 그녀가 아는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선아는 차트를 들고 잠시 복도 끝을 바라봤다. 창밖은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왜 하필 이곳일까? 수많은 비뇨기과 중 왜 하필 내가 부교수로 있는 이 종합병원일까? 3년 만에. 그것도 환자와 의사라는 가장 비윤리적인 관계로 마주해야 하는 걸까? 그녀는 언니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형부를 향한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였다. 원망,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오랜 갈증. 그녀는 차트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그 위를 붉게 느껴지는 박진호라는 이름 석자를 응시했다. 오전 진료 시간이 다가올수록 선아는 초조해졌다. 시계 바늘은 무심하게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지만 그녀에게는 그 소리가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 아닌 곧
다가올 파국에 대한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원장님, 세 번째 환자 박진호님 준비되셨습니다. 정은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아는 심호흡을 했다. 침착하자. 나는 대학병원 부교수다. 그 사람은 환자일 뿐이다.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심장은 멈추지 않고 격렬하게 뛰었다. 진료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3년 전보다 더 나이 들고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해외 건설 현장에서 다져진 듯한 단단한 턱선과 깊은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환자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가운이 그의 건장한 체격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다. 선아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둘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녀는 3년 만에 마주한 그의 눈빛에서 어색함, 슬픔,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을 읽었다. 동시에 그녀의 눈빛 속에도 죄책감과 긴장, 그리고 희미한 갈망이 뒤섞였다. 미영 씨, 아니 선아 씨 맞죠? 그의 목소리에 선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예상했던 순간이었지만 현실이 되자 쿵 하는 충격이 전해졌다. 앉으세요. 진료 시간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해외 일이 바빠서. 연락 못한 건 내가 더 미안하지. 그의 시선은 허공을 방황하다가 겨우 선아에게로 향했다. 언니 장례식 이후 처음이네. 의사와 환자 사이, 그리고 가족 사이. 그 모든 어색함과 죄책감의 무게가 대학병원의 진료실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애써 의사로서의 본분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선아는 차트를 보며 증상을 물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소변 보기가 힘드시다던데. 진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증상을 설명했다. 요즘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밤에도 자주 깨.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형적인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네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소변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할게요.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선아는 간호사 정은에게 검사 준비를 부탁하고 절차를 설명했다. 진호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진득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고 선아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며 책상 위에 펜을 꽉 움켜쥐었다. 선아 씨는 여전하네. 늘 강인한 모습. 환자분, 이곳은 병원입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삼가주세요. 미안. 그런데 당신 눈빛에는 오래된 갈증이 보여. 나처럼 외로운 건 아닌가 해서. 진호의 직설적인 말에 선아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외로움을 그가 단번에 꿰뚫어 본 것이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진호가 검사실로 이동하는 동안 선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이 사람에게 환자로서의 진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나를 의사가 아닌 한 여자로 보았습니다. 10년의 외로움, 3년의 죄책감.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곧 터질 듯한 폭풍이 나의 진료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나는 알았습니다. 진호는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위해 검사실로 이동한 후 선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진료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평온한 침묵이 아니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압축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억지로 손을 씻고 의료용 장갑을 꺼내 들었다. 장갑의 차가운 라텍스 감촉이 손에 닿자 비로소 현실로 돌아온 듯 했다. 다음은 초음파 검사입니다. 정은 간호사가 진호를 다시 진료실로 안내했다. 진호는 병원에서 제공된 얇고 푸른색의 검사 가운만을 걸친 채였다. 그의 발걸음은 덤덤했지만 그 가운 틈으로 드러나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단단한 팔뚝은 그가 평범한 환자가 아님을 선아에게 계속 상기시켰다. 진호 씨, 이리로 누우세요. 초음파 검사는 통증 없이 진행됩니다. 힘을 빼고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선아는 태연한 척 검사 도구들을 정리하며 지시했다.
침대에 누운 진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 듯 했다. 선아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언니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가까이서 그의 깊은 눈꺼풀 아래 그림자나 고된 세월의 흔적을 마주한 적이 있었던가. 선아는 무심하게 검진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망설였다. 이제부터의 검사는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침범이었다. 그녀는 의사 가운을 입었지만 그 가운은 그녀의 여성으로서의 본능을 가리기에는 너무나 얇고 무력했다.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주세요. 내 지시에 따라 진호는 천천히 움직였다. 선아는 프로페셔널한 의사의 표정을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그의 아랫배와 허벅지 주변을 덮었던 차가운 천을 걷어 올렸다. 그 순간 선아의 숨이 멎는 듯 했다. 나는 20년간 수많은 남성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나의 연구 대상이었지 갈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드러난 그의 체격은 달랐습니다. 오랜 시간 해외 건설 현장에서 다져진 듯한 단단한 허벅지 근육과 두드러진 정맥. 평범한 남성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그 압도적인 존재감은 나의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생경한 느낌이었습니다. 선아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료용 젤을 그의 피부에 발랐다. 조금 차가울 수 있습니다. 나지막이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가운 젤의 감촉이 그의 피부에 닿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진료실에 피어올랐다. 초음파 기기를 대고 검사를 시작했다. 선아는 오직 화면에 비치는 전립선과 방광의 이미지에만 집중하려 했다. 의학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그의 남성적인 부분으로 향했다. 나는 직업적 의무에 충실하려 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를 환자로만 바라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따뜻한 체온과 묵직한 존재감은 오랜 외로움 속에 갇혀있던 내 안의 여자를 깨웠습니다. 이것은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선아는 스스로를 질책했지만 억눌렸던 10년의 외로움과 욕망이 그녀의 안을 휘저었다. 이혼 후 홀로 남겨진 그녀의 삶은 단조로운 진료와 홀로 잠드는 밤의 연속이었고 그 건조함 속에서 그녀는 삶의 생명력을 잃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언니의 남편인 이 남자가 그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선아 씨 괜찮아? 내 검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초음파 화면으로 돌렸지만 그의 깊고 굳건한 눈빛이 이미 그녀의 흔들리는 내면을 읽어냈음을 알았다. 의사와 환자라는 이성적인 경계는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다. 겨우 검사를 마치고 초음파 기기를 내려놓았다. 일단 급성 염증은 없는 것 같고 정확한 원인은 검사 결과를 더 봐야 알 수 있어요. 약물 치료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겁니다. 선아는 짐짓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볼 수는 없었다. 진호는 아무 말 없이 가운을 여미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정적이 흘렀다. 선아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언니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지금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알 수 없는 끌림.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그녀를 잠식했다. 나는 45세의 냉철한 의사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뜨거운 온기를 잃고 메마르게 살아온 한 여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금지된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예약 일정을 잡고 진료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선아는 그제야 크게 숨을 내쉬었다. 텅 빈 진료실에는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억눌린 본능과 오랜 외로움의 흔적만이 남겨져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 문자가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돌이킬 수 없는 초대장임을 알면서도 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진호가 진료실을 나선 후에도 그의 체온과 묵직한 존재감의 여운이 선아의 진료실을 지배했다. 선아는 10년 만에 찾아온 혼란스러운 감정을 애써 억누르려 했지만 그의 강인한 눈빛과 검사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체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마셔도 혼란스러운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선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 박진호. 그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선아의 심장은 다시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뜨거운 숯덩이처럼 느껴지는 휴대폰. 검사 결과는 다행히 심각하지 않아요. 약물 치료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당신과 환자가 아닌 관계로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선아의 이성은 이건 옳지 않다. 언니에 대한 배신이다. 라고 경고했지만 10년의 외로움과 3년의 죄책감이 억눌러온 내면의 갈망이 이성을 압도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한참 망설이다가 마침내 운명적인 답장을 보냈다. 네. 시간 괜찮아요. 그날 저녁 둘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캔들의 은은한 불빛 아래 진호는 평소보다 더 깔끔한 차림으로 나타났다. 셔츠깃 사이로 살짝 보이는 그의 굵은 목선과 단단한 어깨는 낮에 진료실에서 보았던 환자의 모습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와인 잔을 앞에 두고 둘은 과거 언니와의 추억, 현재의 고독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아는 처음으로 그를 형부가 아닌 한 남자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의 깊은 목소리와 외로움을 품은 눈빛에 점차 빠져들었다. 사실 널 다시 만나고 싶어서 당신이 있는 병원에 간 거야. 다른 곳도 많았지만 왠지 당신을 만나야 내 안의 갈증이 해소될 것 같았어.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계속 내 생각을 했어. 당신이 얼마나 강인한 여자인지 그리고 얼마나 나처럼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나의 심장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의사로서의 냉철함, 처제로서의 윤리. 그 모든 방어막이 그의 절박한 고백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를 막아야 했지만 내 안의 욕망이 그를 붙잡으라 속삭였습니다. 진호의 손이 테이블 위로 넘어와 선아의 손을 찾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으며 그 짧은 접촉에도 선아의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우리 이래도 될까요? 언니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우리 이래야 해. 당신도 나도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외로운 밤을 견딜 수 없다는 걸 알잖아. 당신의 죄책감보다 지금 당신과 내가 느끼는 이 강렬한 갈망이 더 진실하다고 믿어. 그의 눈에는 망설임 대신 뜨거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확신의 선아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이미 그를 따라 나선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레스토랑을 나와 진호는 선아를 태우고 어둠이 짙게 깔린 곳으로 차를 몰았다. 어디로 향하는지 묻지 않았다. 이미 둘은 서로의 목적지가 같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차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 멈췄다. 주변은 온통 어둠과 고요함 뿐이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원했어. 환자복을 벗은 당신을. 그의 손이 선아의 턱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입술 위를 스쳤을 때 선아는 숨을 죽였다. 마침내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오랜 갈망이 폭발하는 듯한 키스. 그의 키스는 나를 압도했고 나는 그 속에서 의사로서의 모든 이성과 윤리를 내려놓았습니다. 10년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메마른 영혼의 갈증은 그의 뜨거운 입술과 강인한 품 속에서 비로소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의 거친 체온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죄책감은 사치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저 한 남자에게 온전히 이끌리는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선아는 진호의 아파트에서 나왔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체온은 그녀에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명력이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밤의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차가운 현실이 나를 덮쳤습니다. 과연 어제의 일이 옳았을까? 이 관계는 어디로 흘러갈까? 수많은 질문들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의사 가운을 걸치고 거울을 보니 눈 밑의 다크서클은 짙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묘하게 깊어지고 번들거렸다. 나는 다시 냉철한 대학병원 부교수 김선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의 심장에는 그와의 비밀이라는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위험하고 공적인 장소에서 우리의 비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곧 파국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아의 삶은 위태로운 이중생활이 되었다. 낮에는 대학병원의 냉철하고 완벽한 비뇨기과 부교수, 밤에는 형부 박진호의 품에서 외로움을 채우는 여자.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와의 만남이 주는 생명력이 모든 이성을 압도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어졌고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생기가 돌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뜨거운 불길로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 진호는 정기적으로 약을 타러 병원에 왔고 그럴 때마다 진료실 문이 닫히는 순간 둘의 시선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얽혔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만으로도 선아는 자신이 환자를 대하는 의사가 아닌 그를 갈망하는 한 여자임을 다시 깨달았다. 하지만 병원 밖에서 만나는 것은 위험했다. 시내 레스토랑이나 호텔은 언니의 지인이나 병원 관계자에게 발각될 위험이 너무 컸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가장 은밀한 장소를 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매일 출퇴근하는 대학병원의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지하 3층 주차장. 인적이 드물고 CCTV 사각지대가 많은 곳이었다. 선아는 퇴근 후 환자복을 갈아입고 자신의 차로 향하는 대신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진호의 검은 세단으로 향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희미한 주황색 조명, 그리고 배기가스 냄새. 이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장소가 우리의 가장 뜨거운 비밀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선아가 차 문을 열고 타자마자 진호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단단하고 거친 팔이 선아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는 그의 체온에 안도했다. 오늘 하루 힘들었지. 당신의 그 차가운 가운 속에서 나만 생각했어. 나도 온종일 당신을 봤어요. 환자 명단에서 당신의 이름만 나의 금지된 오아시스. 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둘의 키스는 이전보다 더 격렬했고 발각될지 모른다는 스릴이 오히려 그들의 금지된 욕망에 불을 질렀다.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비추거나 야간 근무자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둘은 재빨리 몸을 떼고 침묵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순간 나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더러운 비밀을 세상에 폭로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극도의 공포와 긴장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더 깊은 욕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진호의 손이 선아의 셔츠 단추를 풀었고 선아는 그의 강인한 어깨와 가슴 근육을 만지며 그에게 더 깊이 기대었다. 차 창문에는 둘의 뜨거운 숨결이 김을 서리게 했다. 당신은 내게 유일한 생명력이야. 이 병원의 모든 윤리보다 당신과의 이 순간이 나에게 더 진실해. 멈출 수 없어요. 제발 더. 그들은 가장 공적인 장소에서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행위를 이어갔다. 차 문을 잠갔다는 사실조차 발각의 위험을 완전히 막아주지 못했지만 그 위험이 주는 짜릿함이 그들을 더욱 끈끈하게 묶었다.
한 번은 그들의 만남이 위험 수위에 달했던 날이었다. 선아가 진호의 차를 막 나서려던 순간 병원 복도에서 내려오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같은 비뇨기과 소속의 동료 의사 박 교수였다. 박 교수는 야근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선아는 재빨리 몸을 웅크리고 진호에게 절대 움직이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다. 진호는 선아의 등을 감싸 안고 그들의 몸이 하나의 그림자처럼 보이도록 숨죽였다. 박 교수가 차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나의 모든 명예, 20년의 경력, 나의 삶 전체가 단 한 번의 발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린 후 선아는 긴장이 풀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선아 씨, 우리는 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야. 선아는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이 관계는 이제 중독이었다. 우리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지만 위험은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박 교수가 나의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료가 우리의 비밀을 눈치챈 것일까요? 파국의 경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병원 주차장에서의 은밀한 만남은 선아의 삶에 강렬한 쾌락과 동시에 지독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진호의 뜨거운 순간을 갈망했지만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듯했다. 밤마다 진호의 품에서 외로움을 잊고 깨어나면 아침 햇살은 그녀의 죄책감과 불안을 더욱 선명하게 비췄다. 그날 밤 박 교수가 차 옆을 스쳐 지나갔던 순간은 선아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의 구두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숨조차 쉬지 못했던 그 순간의 공포가 수시로 그녀를 덮쳤다. 우리의 비밀은 더 이상 우리 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나의 모든 행동은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나의 명예, 20년의 경력,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매 순간 나를 짓눌렀습니다. 선아는 평소보다 더욱 업무에 몰두했다. 환자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후배 의사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멘토가 되었다. 그녀는 완벽한 의사의 가면을 더욱 견고하게 쓰려 했지만 내면의 불안은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선아의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선아 교수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목소리의 주인공은 비뇨기과 박준영 교수였다. 그는 선아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동료이자 병원 내에서 그녀의 능력을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날카롭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시선.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박 교수의 눈빛에서 나는 발각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어젯밤 주차장에서의 순간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벌써 들킨 걸까? 선아는 애써 미소 지으며 박 교수를 맞았다. 네, 박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급한 환자라도 있으신가요? 박 교수는 평소처럼 차트 대신 빈손으로 들어와 선아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의 침묵은 선아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아닙니다. 환자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젯밤에 제가 야근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말이죠. 선아의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말을 기다렸지만 손은 책상 아래에서 꽉 쥐어지고 있었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 교수님 차 옆에 서 있던 검은 세단 말입니다. 분명 낯이 익은 차였는데 김 교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선아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진호라고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거짓말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나는 매 순간 윤리를 가르치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가장 비윤리적인 거짓말을 해야 하는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의 직업, 나의 명예, 나의 삶 전체가 이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 그 차요? 친한 친구입니다. 워낙 늦은 시간이라 제가 피곤해 보여서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잠깐 들른 겁니다. 병원 일은 늘 바쁘잖아요. 워낙 친한 사이라 격에 없이 행동했습니다. 혹시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선아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입술은 바짝 말랐다. 박 교수는 그녀의 눈을 꿰뚫어 보려는 듯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선아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로웠다. 그렇군요. 친구분이셨군요. 하긴 김 교수님께서 워낙 워커홀릭이시라 친구분들이 걱정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 차가 박진호 환자분의 차와 디자인이 흡사해서 말이죠.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박진호 환자분. 박 교수의 입에서 진호의 이름이 나오자 선아의 심장은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이미 진호의 차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나의 거짓말은 허술했고 박 교수는 그것을 완벽하게 간파했습니다. 파국의 경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박 교수는 잠시 후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야근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진료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선아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녀는 자신의 위선과 비겁함에 혐오감을 느꼈다. 언니에 대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자신이 한 거짓말이 곧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목소리는 침착함을 잃었다. 형부, 오늘 박 교수가 찾아왔었어요. 주차장에서 봤대요. 당신의 차를. 그리고 나를. 선아 씨 숨는 건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더 이상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숨는 것을 그만둔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뜻. 그것은 곧 언니의 집에서 언니의 사진 앞에서 그리고 언니의 아이들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결심이 섰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와의 대화는 선아의 모든 것을 흔들었다. 그녀는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환자들의 얼굴이 모두 박 교수처럼 보였고 그들의 시선이 마치 그녀를 비난하는 듯 느껴졌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을까? 과연 그녀는 이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까? 불안감은 그녀를 갉아먹는 듯 했다. 진호와의 통화 후 그녀는 병원 복도에 서서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를 들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언니의 집에서 언니의 사진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말해야 한다. 그것은 선아에게 용기와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에서 조카들이 사는 그곳에서 자신의 금지된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폭로하고 사회적 비난과 가족의 파장을 감당하겠다는 의미였다. 나의 직업, 나의 명예, 나의 삶 전체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쌓아온 모든 윤리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진호에게 갈 준비가 되었다는 짧은 문자를 보냈다. 오후 진료가 끝난 후 선아는 병원 문을 잠그려는데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진호가 병원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따라 유독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선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아 씨, 우리 언니 집에 가요.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선아는 그의 차에 올랐다. 차가 익숙한 동네로 접어들자 어둠 속에서도 언니와 함께 지냈던 옛집의 실루엣이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언니와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던 거실, 함께 요리하던 주방, 언니의 손길이 가득했던 정원. 그 모든 것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잊고 싶었던 추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 언니를 배신하는 것은 아닐까? 마음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차가 멈췄다. 진호는 먼저 내려 선아의 차 문을 열어주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발걸음은 납처럼 무거웠지만 옆에서 굳건히 서 있는 진호의 존재감이 선아를 지탱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을 때 선아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현관문 앞에 섰다. 선아는 문을 열기 전 한참을 망설였다. 이 문을 넘어서면 그녀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밀려왔다. 괜찮아요, 선아 씨. 우리가 함께 할 테니. 나는 당신 옆에 있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었다. 삐걱이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집안은 낯익은 공기로 가득했다. 언니의 채취와 살림의 흔적, 거실 소파, 식탁,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 모든 것이 언니의 손길이 닿았던 그대로였다. 선아의 시선은 벽에 걸린 언니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에 멈췄다. 죄책감이 그녀를 옥죄어왔다. 앉아요, 선아 씨.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둘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정막이 흘렀고 그 정막은 선아의 마음속 불안을 증폭시켰다. 당신이 이곳에 와서 불편할 거라는 걸 알아요. 선아 씨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곳에서 당신과 내 관계를 언니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고 이곳이 그 시작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진호 씨, 이건 너무 가혹해요.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저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언니의 추억이 가득한 곳인데 언니는 우리를 이해해 줄 거예요. 선아 씨와 나, 우리는 모두 외로웠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언니도 당신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바랄 거라고 믿어요.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감성적인 선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다. 언니의 빈자리를 자신이 대신한다는 것, 그리고 언니의 집에서 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로 느껴졌다. 그녀는 숨이 막혀왔고 이곳의 모든 공기가 자신을 짓누르는 듯 했다. 진호는 조용히 다가와 선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죄책감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다. 두려워하지 마요, 선아 씨. 당신이 이 힘든 길을 혼자 가게 두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나는 당신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 내게 당신은 전부입니다. 그의 절박한 고백에 선아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늘 강인하게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품에 기대고 싶었다. 그의 진심이 그녀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듯 했다. 이곳은 더 이상 언니만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이 희망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나의 시선은 여전히 언니의 사진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희망, 윤리와 욕망.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나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언니의 집 거실 소파에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대화는 이어졌다. 진호는 해외에서의 외로움, 언니를 잃은 슬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선아가 유일한 안식처이자 희망이었다고 고백했다. 선아 역시 그의 외로움에 공감했고 그녀의 외로움도 그의 옆에서 비로소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새벽녘 동이 터오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고 깨어났을 때 그의 따뜻한 시선이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이 위험한 선택의 끝은 언니의 집 거실에서 맞이한 새벽은 선아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을 일깨웠다. 진호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인 후 깨어났을 때 진호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나눈 대화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죄책감은 여전히 그녀의 목을 옥죄었지만 진호가 보여준 절대적인 사랑과 희망은 그 어떤 윤리적 잣대보다 강렬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선아 씨, 내가 당신 옆에 있을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게. 그의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아의 삶 전체를 뒤흔들 약속이자 미지의 미래로 향하는 초대장이었다. 선아는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10년 동안 갈망했던 안정과 사랑, 그리고 삶의 의미를 보았다. 나는 대학병원의 냉철한 의사 김선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는 한 여자였습니다. 언니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대로 다시 차가운 고독 속으로 돌아갈 용기는 나에게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금지된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언니의 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언니의 환한 웃음이 그녀를 맞이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언니도 내가 행복해지길 바랐을 거라고 믿어요. 언니가 없는 세상에서 나는 너무나 외로웠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진호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체온이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다. 선아는 사진 속 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결심한 자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 고백을 통해 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동시에 나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의사로서의 명예와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이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바칠 가치가 있었습니다. 새벽녘 두 사람은 언니의 집을 나섰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어스름한 골목길은 그들의 미래처럼 불확실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다.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들의 발걸음에 담겨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선아 씨?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에 드러날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금지된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대학병원의 동료들, 언니의 친구들, 그리고 언니의 아이들. 그들의 시선은 과연 어떠할까? 두 사람이 탄 차가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드는 순간 저 멀리서 선아의 동료 의사 박 교수의 차가 그들의 차와 스쳐 지나갔다. 박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시선이 잠시 선아와 진혁이 탄 차에 머무는 듯 했다. 그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우리의 비밀이 완벽하게 세상에 드러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숨을 곳도 변명할 곳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가장 위험한 파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명예를 버렸을까요?
선아는 진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녀의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미래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김선아, 그녀는 과연 비뇨기과 부교수라는 명예로운 삶을 버리고 형부 박진호와의 금지된 사랑을 선택했을까요? 나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 이 사랑은 나에게 구원일까? 아니면 파멸일까? 나의 모든 것을 건 이 관계의 최종 결말은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결말. 파국 실화 형부와 처제 금지된 욕망. 다음 영상에서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